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보수 181억 원을 받아 주요 대기업 총수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신 회장 다음으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에서 총 124억 6,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총 51억 8,900만 원을 받아 전년보다 75.8% 증가했으며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총 53억 9,600만 원을 받으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역시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증가한 총 18억 9,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부회장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판매왕 출신 박광주 영업부장이 2년 연속 연봉 10억 원을 넘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주 영업부장 연봉은 기아차에서 박한우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박 사장 연봉과는 약 1억 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기아차 대치 갤러리 지점에서 근무하는 박 부장은 1994년 입사해 매년 평균 330여 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돼 판매왕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해 그레이트 마스터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현대모빌리티 글로벌 혁신센터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연구개발과 사업, 제조 등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 전반에서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신개념 개방형 혁신연구소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차량 개발 기술과 고객 주문형 생산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센터 건립과 관련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인류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에서 추진하는 혁신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전체 매출은 33% 줄어든 가운데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사업 강화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적인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중국 장수성 우시에서 합장법인을 설립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준공될 경우 연말부터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 TV가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T3는 삼성 TV에 5점 만점을 주며 8K의 걸작, 새로운 지구상 최고의 TV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테크레이더와 와이어드 등도 현존하는 8K TV 중 최고라며 콘텐츠 원작자가 의도한 대로 표현하는 완벽한 TV라고 호평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QLED 8K 신제품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압도적 화질과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 인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항공법은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이른바 집콕 쪽이 증가하면서 국내 브랜드 순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은 온라인 쇼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종합순위 5위였던 인천공항은 9위로 내려앉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6계단, 23계단 추락한 52와 55위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인 대구에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 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2015년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여당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중국 이외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을 활짝 열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정부는 말만 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이 다 했다며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추천 보조금 8억 4,2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은 지금까지는 지역구 여성 후보를 5% 이상 추천한 정당들이 나눠가는 구조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배당금당이 전국 지역구의 30%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여성 추천 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배당금당이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기 위해 30%의 기준이 되는 76명을 1명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치적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적절성 논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